계속해서 화요일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제주학연구센터에서 68번째 제주학 총서가 발간됐습니다. 이번 책의 주제는 바로 감귤인데요. 감귤의 유래와 제주 감귤의 역사, 그리고 약재로서의 감귤의 가치와 산업화의 가능성까지 그야말로 감귤에 대한 모든 것이 담겨 있다고 합니다. 이 책의 저자인 김태윤 한의학 박사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아는 분들은 많이 아실 거예요. 오랫동안 이 감귤에 대해서 그 약재로서의 감귤의 효능 연구를 쭉 매진해 오셨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책으로 발간이 됐습니다. 네. 감회가 새로우실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어쨌든 KBS에서 제주 감귤의 가치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한의사로서 제가 건강하게 있을 때 제주에서 얻은 지식과 감귤에서 받은 은혜를 보답하는 차원에서 제가 책을 쓰기 시작하였고 제주도에 계신 여러분들의 도움을 많이 받아서 이 책을 완성하게 돼서 기쁩니다. 네, 보답하는 차원에서 쓰셨다 했는데 정말 어떤 계기로 이 책을 쓰게 되신 거예요? 제가 한의사로서 제주에 와봤더니 제주의 흔한 감귤 껍질들이 많이 버려지고 있는 그런 현실을 보고 제주도에서 이 좋은 약재들을 어떻게 하면 좋게 활용할까 하는 차원에서 연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친환경으로 오래전부터 귤 농사를 지었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귤과 기에 대해서 연구를 하게 되었고 네. 역사적으로 모든 책들을 박람하다 보니까 한문으로 되어 있는 것이 많고 대부분 한글로 되어 있지 않아서 제가 한문을 해석하는 능력이 있을 때 예. 이러한 것들을 한글로 기술해봐야 되겠다 해서 쓰기 시작하였습니다. 동서고금의 여러 서적들을 모두 읽고 지혜를 쌓아서 내용을 정리하고 기억하고 기록하자는 박람 강기라고 하는 사자성어에서 책 제목을 따왔습니다. 그래서 박람귤기. 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책을 찾아보시고 연구를 하셨는지 이 책의 두께에서도 정말 느껴집니다. 책을 좀 살펴볼게요. 첫 장에서 보면 감귤의 유래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데요. 이게 좀 어리석어 보이는 질문인지 모르겠지만 감귤, 이게 정확하게 어떤 과일을 의미하는 걸까요? 우리가 보통 말하는 감귤이라고 하는 거는 감과 귤이라는 단어가 합쳐서 부르는 말입니다. 원래 자연 상태에 있는 감귤류를 귤이라고 하고 네. 그 자연 상태에 있는 귤나무를 인간이 재배하면서 만들어진 감귤류를 감나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흔히 알고 있는 온주밀감인 경우에 귤이라고 얘기해도 되지만은 예. 우리가 밀감이라고 감의 방점을 찍는 이유는 다 그러한 이유에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귤은 어떻게 보면 야생에 있는 야생에, 것이고 우리가 흔히 먹는 것들은 감에 분류된다고 봐야겠네요. 이름으로 명칭을 하자면. 네. 그래서 망감이라고 하는 것도 다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망감류. 이렇게 하나 또 배워갑니다. 그 제주에 지금 우리가 먹고 있는 이 귤이 일본에서 온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제주에는 처음 언제 어디에서 귤이 이렇게 들어왔는지도 궁금해요. 제주에 지금 제일 많이 재배되고 있는 감귤류가 온주밀감인데 네. 이것은 1900년경에 일본에서 제주로 도입된 감귤이고요. 원래 우리 제주에 자생하는 재래종 감귤들은 예전에 인도, 중국에서 거쳐서 바다를 건너서 제주로 왔고 또는 그 근처에 살고 있는 자생했던 개체들이 쿠로시오 해류를 따라서 제주에 오게 됩니다. 그리고 제주에 왔던 귤들은 다시 일본으로 건너가기도 하고 일본에서 변이를 일으켜서 제주에 온 경우가 온주밀감입니다. 그래서 네. 기원전 삼국시대 이전부터 인도, 중국에서 제주에 왔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금 이렇게 맛있는 귤을 맛보고 있는 거고 제주 하면 귤을 빼놓을 수 없죠. 세계 어떤 귤을 먹어봐도 전 제주의 귤보다 더 맛있는 귤을 맛본 적이 없거든요. 도대체 제주의 어떤 환경이 이렇게 귤을 맛있게 재배할 수 있는 환경인 건지 그냥 단순히 따뜻해서는 아닐 것 같아요. 제주도는 장마철에 강수가 집중되고 네.
또 감귤이 익을 익는 때인 가을, 겨울에는 건조한 기후를 자랑하기 때문에 감귤 나무가 잘 자라는 환경이 조성됩니다. 그리고 토양은 화산 회토여서 물 빠짐이 잘 되고 네. 그리고 토양층이 깊어서 좋고 부식토가 많이 풍부합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그 안에 미생물이 풍부하게 자라서 그 땅 속에 있는 유기질들이 잘 예. 분해돼서 나무로 흡수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제주가 화산섬이라는 환경도 감귤이 이렇게 맛있게 재배될 수 있는 적합한 환경이었군요. 그동안 이제 꾸준히 품종 개발이 진행돼 왔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제주 감귤 품종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개발이 되었는지도 궁금합니다. 과학자들에 의해서 현대 감귤 종류의 그 원시종이라 할 수 있는 바탕을 만드는 종류를 네. 귤, 유자, 그다음에 우리가 구연이라고 하는 구연산이라고 하는 구연이 들은 향연, 네. 그리고 우리가 긴깡이라든지 금귤이라고 이런 품종이 들어가는 파페다이 4가지 원시종에 의해서 교잡에 의해서 이루어진 품종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예전에 먹었던 하귤이라든지 팔삭 이런 것들도 다 그런 종류고요. 온주밀감도 그렇게 네. 됩니다. 요즘 우리가 많이 찾고 있는 천혜향, 한라봉, 황금향, 레드향 같은 망감류도 만다린과 오렌지 교잡으로 이루어지고요. 그 한때 유행했던 깔라만시라고 하는 네네. 만다린과 금귤의 교잡으로 이루어지고 이렇게 감귤은 계속 변이되고 다양하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여러 종의 교잡을 통해서 또 우리가 다양하게 맛볼 수 있는 이런 귤들이 또 진화를 해왔는데, 아무래도 한의학 박사님이시다 보니까 특히 눈여겨본 게 감귤의 약재로서의 효능이잖아요. 이게 어떤 효능이 있는지 좀 쫙 읊어주세요. 감귤은 사실 과육보다 과피에 더 많은 영양 성분, 과피를 하면 껍질인 거죠. 껍질에 더 약효 성분이 많지만은 감귤 그 과육에도 굉장히 많은 좋은 성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감귤 과육은 일단 방향이 좋고 영양이 풍부하고 알칼리성 식품에 속합니다. 수분이 풍부하고 비타민 C와 비타민 P가 풍부하여 신진대사와 생리 기능을 네. 조절하는 기능을 합니다. 또 면역력을 높여주기 때문에 체내의 활성산소를 제거하게 되고 그다음에 암과 노화 예방에 풍부한 성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액을 생성하여 갈증을 멈추게 네. 하고 소변을 잘 보게 하여 술을 빨리 깨게 하는 작용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의해야 될 점도 많습니다. 성질이 차가워서 과식을 많이 먹게 되면은 허파가 차가워지고 소화기관이 차가워서 설사라든지 식은땀을 흘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유기산이 많아서 너무 신 것을 많이 먹게 되면은 구강 점막을 약간 손상시킬 수 있고 위 점막도 손상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케로틴이라고 하는 물질이 있어서 그걸 많이 먹게 되면은 케로틴 혈증을 일으켜서 황달과 같은 피부가 노랗게 변한 현상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그리고 약간의 수산이 있어가지고 콩팥 기능이 약한 사람한테는 주의를 요하는 과일에 속합니다. 네, 이렇게 감귤 과육의 또 주의점에 대해서도 함께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그 박사님이 진피, 그러니까 감귤 껍질, 우리가 보통은 먹고 버리는 그 껍질을 이렇게 연구를 많이 하셨잖아요. 어떤 이유로 진피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을 갖게 되신 거예요? 진피는 사실 제주도의 보물에 속합니다. 예. 조선시대 임금이 제주에서 진성으로 귤이 올라올 때면은 성균관 유생들을 모아놓고 특별한 과거 시험인 황감제를 치르게 했습니다. 그만큼 제주에서 올라오는 귤 껍질, 귤피라든지 진피 이런 것들이 올라온다는 것은 그만큼 궁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과일이면서도 약재로 쓰였던 거죠. 당시 동아시아의 교역품으로 최고의 교역품은 신라의 미역, 고려의 인삼, 그다음에 진피가 굉장히 중요한 교역품의 하나였습니다. 그러한 진피를 우리가
버리게 되는 이런 것을 보고 네. 제가 연구를 하게 된 겁니다. 아니 그럼 어떤 효능이 있는지도 함께 네. 말씀해 주세요. 문헌에 굉장히 많이 나와 있지만은 일단 기운을 다스리는 이기작용, 예. 그다음에 습을 제거하는 조습작용, 그다음에 소화를 잘 시키는 화중작용이 탁월합니다. 그래서 현대병으로 보게 되면 스트레스나 화로 인해서 생기는 여러 가지 질환이라든지 그다음에 식욕부진이라든지 또한 소화기 질환, 호흡기 질환, 예. 그다음에 여성의 유선 증식이라든지 유방암에 예. 많이 사용될 수 있고요. 평상시에 조금씩 먹게 되면은 체지방을 잘 분해해서 비만 치료라든지 고혈압, 오, 당뇨의 예방 효과가 좋고 그다음에 고혈압, 그다음에 뇌출혈, 뭐 이런 중풍, 심장병 예방 효과가 탁월합니다. 아휴, 또 체지방 감소 말씀하시니까 또 이걸 또 껍질을 버리지 말고 좀 잘 활용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현재 이 가공품 산업을 뛰어넘어서 확실히 약재로서의 좀 기능성을 강화하고 전문화할 필요가 있을 텐데 관련해서는 좀 어떤 노력들이 뒤따라야 한다고 보시는지요? 원래 지금까지 과육 중심의 그 개발이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그 모든 법 제도가 그렇게 맞춰져 있습니다. 그런데 예. 만약 과피 중심으로 그걸 활용하기 시작한다면은 그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식품은 유통기간이 2년이고 네. 약품은 유통에 3년입니다. 그런데 이 한약재는 대부분이 오래 묵을수록 좋은 약효를 나타낸다는 육진양약이 있습니다. 제주에서 자라는 바나, 귤피, 지각, 지실이 육진양약에 속하는 약재죠. 그런 제품이 3년 내에 폐기되지 않도록 예. 제품을 제안을 파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정말 이 박람귤기에 대해서 또 짧은 시간 빠르게 살펴봤습니다. 예, 이렇게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